제19호 태풍 쏠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과 진로를 알아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아침까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신천 둔치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태풍의 현재 상황 전해드립니다. 태풍의 영향에 따라 경북 지역 8개 초등학교가 오늘 하루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내일도 휴업이나 등교 시간을 늦추는 등 학사 일정이 조정됩니다. 600억 원 이상의 행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를 열어 의혹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대구 경북 지역도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위력과 진로도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이 태풍 쏠릭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데 이 태풍의 특징과 앞으로의 진로는 어떤지 김여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도 태풍 쏠릭의 영향권에 점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쏠릭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초속 35m의 중형급 세력으로 특히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특징인데요. 그 크기와 위력은 지난 2010년 4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사망 및 실종자 18명, 이재민 1,300여 명 등의 큰 피해를 낸 곤파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태풍은 곤파스 때보다 속도도 느려서 혹 진로가 우리 지역과 가까워진다면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태풍의 이동 경로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태풍 쏠릭은 현재 목포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꺾이면서 내일 새벽에는 군산에 위치하겠고 내일 아침 경북 북부와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구 경북은 현재 태풍 예비특보로 오늘 밤 태풍주의보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고요. 대구와 경북 내륙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최고 100mm의 강수량과 함께 초속 40m의 바람도 불겠습니다. 또한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 산지는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와 초속 50m의 서 있기도 힘든 강풍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바다의 물결도 최고 7m까지 일 것으로 보여 선박을 미리 대피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태풍 쏠릭의 영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자연 기자. 네, 저는 지금 대구 신천 둔치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 쏠릭의 영향권에 들었음을 점차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천시 대덕면 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6.5m의 강풍이 부는 등 10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김천시 대덕면 47mm를 비롯해 고령 30, 경주시 산내면 11, 대구 3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인 오늘 저녁 9시부로 대구 경북 전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구와 경북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고 바람도 초속 30m 이상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비바람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대구 경북에서 확인된 피해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태풍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났던 청도 태양광 시설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경북에서만 240곳에 이르고 대구에도 하천 징검다리나 급경사지 등 18곳이 인명피해 우려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박 기자, 오늘 밤이 그 태풍 고비라고 하는데요. 항공편은 지금까지도 차질이 적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늘 하루 제주로 오가는 항공편은 모두 결항했습니다. 대구 국제공항에서만 20여 편, 포항공항에서도 제주로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국제선은 예정대로 운항했습니다. 내일도 항공기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울릉도와 육지로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태풍으로 모두 취소된 가운데 경북 동해안 각 항포구에는 어선 3천여 척과 상선 80여 척, 예인선 10여 척,
여객선, 세척 등이 태풍을 피해 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 둔치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이번 태풍 솔릭과 경로나 위력이 비슷했던 과거 태풍은 경북 지역에 비보다 바람 피해를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태풍 곰파스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큰 피해를 줬지만 경북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베는 초속 20m를 웃도는 강풍을 동반해 상주와 문경을 중심으로 큰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재당국은 이번 태풍이 과거와 달리 이동 속도가 많이 느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에 따라 경북 지역 8개 초등학교가 오늘 하루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포항과 칠곡에서 4개 학교가 오늘 하루 휴업했고 김천 지역 3개 학교는 오전 수업만, 또 구미 옥계 초등학교는 등교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췄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태풍 상황 등에 따라 내일도 휴업이나 등교 시간을 늦추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를 열어 의혹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이 핵심은 병원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으로 흘러갔지만 이 결산서에는 없는 635억 원. 이 돈의 행방을 밝히라는 겁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료원이 전출금 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 병원은 매년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어서 그 수익의 대부분을 학교법인으로 전출을 하고 있는데 결산서에 빠진 전출금 635억 원을 두고 의대 임상교수 급여로 썼다고 의료원 측은 주장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왜 어떨 때는 인건비가 많이 몇십억, 몇백억 더 많다가 어떨 때는 또 확 줄었다가 또 어떨 때는 왜 다시 느느냐. 병원에 퍼져 있는 갑질 문화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녀들의 온갖 막말과 행패, 억지로 시킨 간호사 장기자랑, 관리사 이삿짐 나르기, 강제 기부금 차출, 임산부 강제 야간 근무가 사례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출근해서 일해도 되지 않냐? 너는 병가도 들어가고 육아휴직까지 휴직까지 다 써서 이 욕심은 채우려고 하냐라며? 천주교 재단이 병원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127년에도 우리 교황님은 노동자들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불법으로 금융업을 하는 사목경제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어발식으로 확장돼서 일정한 거대한 돈들이 대구대 교구에 집적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과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 측은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노조의 요청을 거부하고 조합의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봉화에서 발생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77살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2년 전부터 마을 주민과 간이 상수도 등으로 갈등을 겪다 지난 21일 엽총을 쏴 상처를 입혔고 면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2명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의 한 사립학교재단에 근무하는 교사 5명과 행정실 직원 14명이 전현직 교직원의 자녀라는 제보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습 채용 의혹이 제기된 19명의 교직원 가운데 현 재단 감사와 중고등학교 행정실장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재단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구교육청에 교원 채용 시험을 위탁해 채용한 교사는 7명이며 행정직원 채용은 선발 전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열린 대구 MBC 8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대구의 물 문제와 관련해 최근 다양하면서도 전문 분야의 문제를 다룬 뉴스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물 문제가 되풀이되는 이유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는 보도를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피부암을 다룬 약손과 파리식을 집중 조명한 왼손잡이의 꿈처럼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최종 발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대구 경북 지역 4년제 대학 4개와 전문대 6개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의 제한을 받습니다.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역량 강화 대학의 4년제 대학은 동양대학교와 위덕대학교, 전문대는 대구공업대와 경북과학대, 포항대, 성덕대가 포함됐습니다. 4년제 대학인 경주대학교와 김천대학교, 전문대인 영남외국어대와 서라벌대는 정원 감축은 물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는 재정지원대학으로 분류됐습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엑스코선은 수성 구민운동장에서 범어 내거리에 동대구역과 경북대, 엑스코와 금호 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까지 12.4km를 모노레일 방식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성서산단 폐수처리장과 달서천 하수처리장, 대구 서부 하수처리장에 하폐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성서 폐수처리장에 480억 원을 들여 재이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달서천과 서부 하수처리장에는 KTX 서대구역사 지하화 사업이 끝난 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환경부가 전국의 정수장과 하폐수 처리장에 과불화 화합물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구에서 3곳, 구미에서 1곳에서 먹는 물 감시 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것으로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 주장을 펴기 위해 그간 도입을 반대해오던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사실상 도입한 겁니다. 바닷가에 널려있는 해조류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해조류의 천연 색소를 이용해 개발한 친환경 색연필과 기능성 성인용 기저귀, 3D 프린트 필라멘트사 시제품을 선보이고 산업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포항의 경우 매년 400톤 정도의 해조류가 해안으로 밀려와 경관을 해치고 있어 해조류 제거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 산하 24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한국국학진흥원과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최고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C등급을 받았던 문화엑스포는 B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전년도 B등급이었던 독도재단은 C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경영평가는 경상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해 기관별 경영 전략과 경영성 등 14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대구시는 9억 7천만 원을 들여 오래된 경유차 750대의 폐차를 지원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고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들은 폐차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초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대형 차량은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에서 7일까지며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